자, 1번.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표현상의 특징 이걸 파악해보고 확인의 답을 표시해보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A부터 E까지 나와 있고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예, 아니오가 제대로 표시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거죠. 뭘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 외양묘사하는 색채요. 두 번째, 의인화된 청자, 말을 건네는 형식. 세 번째, 청각적 이미지. 그래서 구체적 묘사. 4번, 청자에게 특정한 행동을 촉구하는 명령문. 다섯 번째, 화자의 발화의도를 강조하는 의문형 종결 표현. 그러니까 이거는 서리법을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색채요, 그 다음에 말을 건네는 형식, 청각적 이미지, 명령문, 서리법. 그것이 예냐 아니오냐를 찾아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자, 기억하고 니은하고 두 개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끊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로 선지를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는 전략을 써야 되겠지. 자, 기억과 니은의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기억의 위치 찾아봐야 됩니다. 가의 3년에 3행이 나타나 있네, 기억이. 그래서 지금 보면 가의 3년 3행에 밑줄이 그어졌습니다. 시멘트 장판 위 그 많은 수인들에게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인, 뜻풀이가 나와 있죠. 옥에 갇힌 사람. 자, 옥에 갇힌 이 사람들이 시멘트 장판 위에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시멘트 장판 위에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감옥에.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다는 거야, 지금. 그치?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이 지금 보면 나시에서 마지막 행에 나와 있네요.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요. 자, 면회가 금지됐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역시 감옥에 갇혀 있는 거네. 감옥에 갇혀 있고 면회가 금지된 엄청난 억압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그 부분들의 의미를 우리 한번 봤고 3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끊어야 되겠네요. 가와 나 일단 끊고 보기를 참고하라 했으니까 먼저 읽어야 된다. 먼저 읽어서 정보를 제공해 주니 이에 맞게 해석을 하자라는 거야. 지금 패턴이 계속 보이죠? 제가 계속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 패턴을 인식하라는 거야. 자, 보기 한번 보면 가와 나는 특정한 속성을 지닌 중심 소재를 접한 경험에서 촉발된 상상을 바탕으로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담아낸 작품들이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특정한 속성을 지닌 중심 소재를 접한 경험이래요. 자, 여기서 상상력이 이제 촉발이 된 거죠. 이걸 바탕으로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연민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야. 자, 이때 가의 화자는 이제 가죠. 화자가는 상상은 여러 곳에서 특정한 시간을 공유하는 존재들을 떠올리는 공간적 확장을 통해. 자, 그래서 여러 곳에서 특정한 시간을 공유한다는 거야. 자, 이거를 떠올린다는 거지. 이런 공유하는 존재들을 떠올리는 바로 공간적 확장이고. 자, 나의 화자가는 상상은 동일한 공간을 다른 때에 점유하던 존재들을 떠올린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는 특정한 시간이고 여기는 다른 때고 여기는 여러 곳이고 여기는 동일한 곳이고 차이점이 보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해석해보자. 그러면은 가는 뭐겠어? 장소가 여러 곳이야. 근데 아마 한 시간, 어떤 같은 특정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거. 자, 이거에 맞춰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제목을 먼저 봐야 되겠죠? 이육사 시인의 황혼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황혼이라는 것은 노을이 질 때를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이육사 시인은 우리가 그 1940년대 대표하는 시인이고, 그래서 이제 독립에 대한 염원, 이 매우 강한 그 시를 쓰셨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청소년에 대한 믿음, 이런 내용들의 시들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특정한 속성을 지닌 존재고 소외된 존재에 대한 연민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3번 보기에서, 그죠? 소외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자, 네, 시적화자가 등장을 합니다. 나라고. 자, 시적화자 어디 있어요? 골방에 있어요.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자, 그래서 정성스러운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외롭냐. 그래서 정서가 또 드러나네. 뭐냐면 외로움. 그래서 시적 화자가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자기가 골방에 있는데 지금 외로워. 나 외로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황혼아. 자, 그래서 지금 황혼아 라고 부르면서 그 의인법을 사용을 했죠. 그리고 도노법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격체로 만들어서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를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황혼아, 내 부드러운 손을, 의인법이죠. 힘껏 내밀라. 자, 명령형 어민을 사용했고, 명령형 아까 했듯이 의지를 강조하는, 아까 앞 작품에서 나왔죠. 명령형 어민은 의지를 강조한다는 거. 자,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마음대로 맞추어 보련다. 자, 그래서 이 황혼은 지금 정성스럽게 맞아들이는 대상이고, 이 황혼이라는 것이 좀 금강 구체적으로는 아직 뭔지를 몰라요. 그렇죠? 저녁 무렵에 들어온 햇살이야. 아름다운 그 햇살에 지금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의 손에다가 입술을 막 맞춰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사랑을 표현한 거죠. 애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그렇습니다. 자, 네 품에 안긴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라고 이야기한 거는 내가 너가 안고 있는 네 품에 안긴 모든 것에 대해서 나의 사랑을 주겠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연민. 우리가 보기에서 봤던 연민의 태도하고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자, 저 12성자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별들이 있죠. 종소리 저문 살림소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시멘트 장판이 금하는 수인들에게도 의미가지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별들, 수녀들, 그 다음에 수인들, 이것이 바로 아까 앞에서 봤던 내 품에 안겨 있는 모든 것들에 해당을 하게 되고, 이들의 공통점, 지금 수녀들 종소리의 삼림 속에 있고 시멘트 장판 위에 있고, 자, 우리가 3번의 보기에서 봤듯이 연약한 존재들이구나 라는 거야. 자, 이 연약한 존재들을 이야기했고, 연민, 즉 의지할 데가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라고 해서 그들이 떨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탄 행상대에게서나 아프리카 녹음 속 활 쏘는 토인들에게라도.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고비 사막에 있는 낙타탄 행상대,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활 쏘는 토인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이 확대됐어요. 지금 자기 주변이 아니라 고비 사막과 아프리카가 지금, 그죠? 자, 그렇다면 대상이 확대가 되는 거야. 대상도. 전 지구. 그죠? 황혼아, 너의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황혼이 비치고 있으면은 반대편은 어떻게 돼? 햇빛이 비치고 있는 반대편은 어둡죠. 그러니까 네 부드러운 품에 안기는 동안에 지구의 반쪽, 즉 어두운 곳에 나에게 맡겨달라는 거야. 어두운 곳을. 지금 이 부분은 황혼이 없는 어두운 곳, 어둠, 즉 고통과 시련이죠. 있는 곳을 나의 탓에 맡겨다오라고 해서 자기가 이런 힘든 고통을 받는
이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연민, 배려, 포용을 하겠다라는 거야. 나한테 맡겨달라는 거지. 내 5월에 골방이 아늑도하니. 자, 그래서 아늑함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황혼아, 내일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라면서 이제 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걷게 하겠지. 라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겠지. 라고 해서 이제 확실하다고 하거든요. 확신의 태도를 보여줘요. 암함이는 아른아른거리듯 하게 또는 깊숙하고 고요하게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청각적 심상을 사용했고 같아서라는 지급법을 썼어요.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라지면 다시 올 줄 모르나 보다 해서 어떤 아쉬움을 표현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아주 모르나 보니까 이거 확신으로 가면 안 되네. 추측으로 가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그냥 읽었을 때는 확신으로 보였거든요. 커튼을 걷게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시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하니까 안 올 수도 있어. 그러면은 확신의 의미가 아니라 추측의 의미로 범주가 바뀌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육사 시인의 황혼이라는 작품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에 그 연약한 존재들, 즉 수녀, 수인, 행상대, 토인 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고 있는 이런 그 존재들에 대한 어떤 연민, 자기가 그 배려를 할 거고 이들의 고통을 보듬어주고 싶다, 입을 맞추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그런 시다라는 것. 자, 이제 나시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나시는 제목이 성애꽃이에요. 최수석이라는 분의 성애꽃. 이건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이고 제목 자체가 은유입니다. 성애꽃이라는 건 없어요. 지금 성애라는 것은 그 겨울에 유리창에 붙어있는 얼음 있죠. 얼음을 우리가 성애라고 그래요. 매우 추울 때 생깁니다. 현대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여러분들 이제 단독주택,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성애가 안 보여. 왜냐하면 단열이 잘 돼가지고 이제는 그 습기가 밖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안 얼거든요. 근데 그 오래된 집들 있죠. 오래된 집들 같은 경우에는 창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실내하고 차이가 온도차가 크잖아. 그러면은 실내에 있는 그 수증기가 유리창에 붙어. 그럼 그럼 얼으면 어떻게 되냐면 모양이 생겨요. 모양이 쫙 이렇게. 그래서 꽃처럼 막 이렇게 펼쳐지게 하거든. 그걸 이야기한 거야. 이해됐죠? 그걸 꽃에 비유한 거죠. 그래서 은유법을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성애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시적화자가. 자, 그리고 우리가 3번 보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상상을 시적화자가 하고 있고, 동일한 공간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었던 존재들을 떠올리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 그리고 중심소리, 특정한 속성을 지닌 중심소리가 나타날 거고, 소외된 존재들이란 연미, 똑같아. 그렇죠? 한번 볼까요? 새벽 시내버스는, 공간이 나옵니다. 시내버스 안에 있는 새벽에 웬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자, 이 찬란한 치장 앞에 아무런 정보도 없지만 알 수가 있어요. 왜? 제목을 봤더니 뭐겠어? 성애. 창문에 낀 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애꽃 또는 성애꽃이다라는 거. 자, 엄동혹한일수록 선연이 피는 성애꽃이죠. 엄동혹한, 매우 고통스러운. 현실, 안녕. 네. 새소리가 들리고 자연 친화적이야. 아파트 단지, 아파트 숲. 네. 엄동혹한일수록 고통스러운, 매우 고통스러운 이런 현실수록 선연이 피는 성애꽃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이 성애꽃이 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애꽃은 바로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내는 존재라는 거야.
자,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3번 보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때 정의하던 존재들. 바로 연약한 존재. 그리고 3번 보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소외된 존재. 이런 의미로. 근데 여기서는 소외된 존재의 의미는 안 보이네요. 연약한 존재로만 보이네. 소외된 존재 뒤에 나오는 겁니다. 자, 처녀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웹판원, 파출부, 실업자에 여기가 이제 소외된 존재들이 보이네. 실업자. 연약하고 소외된 존재, 즉 민중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어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자, 아름다움이다라고 해서 예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의 꽃을 예찬하고 있는데 왜 예찬했어요? 바로 민중의 숨결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민중의 숨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찬을 한 겁니다. 나는 시적 화자가 등장을 하네요. 나로 무슨 전람에 온 듯. 자, 전람에 온 듯. 듯이란 직유법 썼고요. 전람에는 작품을 전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차창에 있는 유리에 차창에 있는 성의 꽃을 지금 예찬하고 있는 거예요. 작품이다. 예술 작품이다라는 거야. 자리를 옮겨 다니면 매우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적극적으로 옮겨 다니면서 보는 거죠. 다시 꽃잎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자, 역시 예찬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자, 그래서 이 막막한 한숨은 바로 민중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해서 민중의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의 꽃이 민중의 고통일 수도 있고, 이 성의 꽃이 바로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일 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의꽃 한 입 지우고 이마를 대고 온다. 자, 이마를 댄다라고 이야기해서 아주 가까이 다가서는 거고, 가까이 다가선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태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의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아주 가까이 다가가지고 지켜보겠다라고.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자, 이 푸석한 얼굴은 자기 자신의 얼굴을 처음에 볼 겁니다. 왜냐하면 새벽 차창에 그 비치는 게 자기 얼굴이 아니면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 여러분들 새벽에 여러분 혼자서 버스를 탔는데 차창을 딱 봤는데 내 얼굴이 아니야. 얼마나 무서워. 귀신 아닙니까? 그렇죠? 푸석한 얼굴 이제 시청자의 얼굴이겠지. 자, 거기서 뭘 떠올리는 거야? 얼굴을 통해서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는 겁니다. 공통점을 찾았죠. 뭐야? 푸석하다라는 거. 자기도 얼굴이 푸석하고 친구도 얼굴.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 일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라고 해서 자기의 푸석한 얼굴을 통해서 친구의 푸석한 얼굴을 공통점을 통해서 떠올리게 되고, 면회마저 금지됐다. 아주 극도의 억압입니다. 이거는 비인격적인 거야. 면회마저 금지를 시킨다는 거. 그쵸?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겠어요? 지금 이 최두석이라는 이 시인의 시를 읽어보니 결국에 민중이 지금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살고 있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 독재 정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 그러니까 그 문어대가리, 전대갈. 오케이? 네. 그 새끼 지옥 갔겠죠? 네. 걔는 천국 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치? 그래서 이 전대갈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부 독재가 그 억압했던 그런 시절에 저항을 했던 친구는 면회마저 금지가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민중들은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성의꽃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1번 문항 한번 가보면, 자, 학습활동. 자, 가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끊어야 돼요. 가면가 나면나 하나로 선지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어서 먼저 가부터 보면 외양을 묘사하는 색채어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색깔을 찾아보면 돼. 가에서
가에서 색깔이 지금 1년에 3회 흰 갈매기, 흰이 보이네? 그쵸?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B번으로 한번 가보면, B로 가면, 의인은 청정에 말을 건네고 있느냐, 황호나 이연에서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지금 1년에 3회. 얘는 2연. 1행에. 보입니다. 청각적 이미지 속에 청각적 이미지 소리가 지금 나오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청각적 이미지 속에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있느냐? 청각, 소리. 5연에 보여요. 5연. 그쵸? 지금 보면 5연에서 마지막 연에서 그 3행. 5연 3행에 지금 뭐라면 암암이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 번 씻어지면 다시는 돌아올지 모르는 그래서 시냇물 소리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시냇물 소리 같다. 시냇물 소리 구체적이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아니오가 아니라 얘로 가야 되는데. 오케이? 답은 3번. 한 놈만 까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답이 나오더라. 자, 2번 문항으로 가볼게요. 자, 기억과 니은 역시 한 놈만 깝시다. 기억을 먼저 한번 볼게요. 시멘트 장판 위에 그 수많은 수인들 있습니다. 아주 연약한 존재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 한번 보면 사회적 제약이 가해진 처지라는 사실로 인해 화자가 떠올리게 된 대상이다. 자, 사회적인 어떤 제약이 가해졌다는 거. 감옥이니까. 그렇죠? 감옥이죠. 그래서 화자가 떠올리게 된 대상. 그러네요. 그럼 이제 니은 확인해 볼까? 면에 맞아 금지된 친구. 감옥이네요. 정답 5번. 오케이?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먼저 판단을 해라. 찾는 거를 먼저 찾아봐라. 자, 3번 문항.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고 4번 봅시다. 가에서 입술을 보내는 것과 입술을 보내는 것은 연민이죠. 연민의 태도를 나타내는 거죠. 나에서 은밀히 만난다는 것은 이거는 은밀히 만난다는 것은 이제 그 숨결이 만나는 걸 이야기했죠. 소외된 존재들의 안타까운 상황 앞에서 화자가 취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고 이렇게 했는데 입술을 보내는 건 화자가 취하는 행동이 맞아요. 근데 은밀히 만난다는 것은 화자가 한 행동이 아니라 뭐가 한 거예요?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 처녀, 총각, 아이, 어른의 입김과 숨결이 만난 거야. 민중들의 입술과 민중들의 숨결, 입김과 숨결이 만난 거지 화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만난다는 행위는. 그래서 4번은 틀렸네요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이요.